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2월 21일자 한국 NGO신문 통일 코너에 게재된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유판덕 사무총장의 제20대 대통령께 드리는 제언, 비무장지대 남방 철책 앞에서 통일정책을 호소하시길이라는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칼럼에는 정부 정책 명칭이 대북정책이 아니고 왜 통일정책이어야 하는지의 이유 설명과 통일정책의 실용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독일에서 대북정책을 발표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통일정책의 대상인 북한과 우리 국민,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 남방 철책 앞에서 진솔하게 통일정책을 호소하라는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무료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께 드리는 제언, 비무장지대 남방 철책 앞에서 통일정책을 호소하시길. 이제 보름 남짓 지나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정해진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진영 대결이 극심한 것 같다. 정말 몹쓸 정치가 국민의 마음과 정서, 정치 성향을 두동강내 버린 탓이다. 이 내막 깊숙이에는 북한을 뿌리로 한 이념적 분파성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진영이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 지형 형성의 상수가 되어버린 북한 변수를 끌어들여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또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북한 당국 역시 남한의 선거 시기마다 어김없이 직간접적으로 역이용해 왔다. 이러한 패단은 정치 진영 간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통일정책의 단절과 좌절로 이어졌고 심지어 국민의 통일 열의마저 잠재우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자연인으로서의 대통령은 개인적인 철학이 있을 것이다. 이는 자연히 공인으로서의 대통령 국정 철학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현상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생각과 철학, 정치 성향이 다른 수많은 국민의 요구를 통합해 정책으로 집행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분단 현실과 이로 인한 이념적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는 통일정책 분야는 더 그러하다. 따라서 곧 선출될 제20대 대통령에게 역대 정부가 범했던 통일정책 실패의 질곡을 벗어 던질 수 있는 몇 가지 사안을 제언한다. 첫째, 통일정책의 대상과 내용 문제다. 정책 추진에는 대상이 있다. 통일정책은 북한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우리 국민도 정책의 대상이다. 그래서 용어도 대북정책이 아니라 통일정책이라고 했다.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들을 보면 정치 성향만 다를 뿐 오직 북한, 그것도 북한 정권만을 바라보는 정책을 폈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등이 그랬다. 이는 북한 정권에게는 부정적 자극만 주었고 독일 통일의 핵심 주체가 되었던 동독 인민들에 해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국내적으로도 반대 정파와 이념 성향이 다른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정책 추진 동력을 조기에 상실함으로써 성과를 내지 못했고 반대 진영 정부에서 폐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따라서 언론과 국민을 현혹하는 선동적인 신조어 양산 등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북한 당국과 주민을 구분한 정책, 국내적으로는 반대 진영의 정책적 의견이 융합된 실용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정책 수립 과정의 합리성 문제다. 정책의 신뢰성은 정책 수립 과정의 합리성이 매우 중요하다. 역대 정부는 출범 시 해당 정파만의 인재로 구성된 기구를 통해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반대 정파의 집요한 정치 공세를 받아 정책 추진 초기부터 정쟁에 휘말렸다. 이러한 악습은 분단 구조와 국내 정치 지형으로 인해 어떤 정파가 집권했어도 동일하게 반복됐다. 따라서 집권 정파의 전문 인력,
반대 진영의 전문 인력,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 통일의 한 축인 이북 오더민과 탈북민 대표,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모델이 될 독일의 통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통일 정책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운영한다면 정책의 탈이념화, 공감대 형성, 신뢰성 및 차기 정부로의 계승 가능성이 제고됨으로써 정책 수립 과정상의 비합리화로 인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정책 발표 장소 문제다. 실용성이 담보되고 합리적 절차에 의해 입안된 통일정책이라면 그 발표 장소 역시 상징성 있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취임 초기에 독일을 방문해 대북 정책을 발표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베를린 대북 제안,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등이다. 통일 독일은 분단 국가인 우리에게 주는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의욕에 불타는 취임 초기의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통일 정책을 발표할 가장 매력적인 장소로 여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내면적으로 생각해보자. 동양의 한 국가 정상이 자신의 정책을 남의 나라인 독일에서 발표한다고 해서 국제사회에 얼마나 큰 공명을 줄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통일 정책의 대상인 북한과 우리 국민을 생각한다면 독일이란 장소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통일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 상징성 또한 매우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77년간 쌓인 민족의 한과 국민의 뜨거운 통일 열기로 녹여버려야 할 비무장지대 남방 철책 앞에서 5천만 국민과 해외 동포 그리고 수많은 외신 기자의 카메라 눈으로 지켜보는 세계를 향해 통일 정책을 호소하는 진솔한 대통령을 보고 싶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